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말이 살짝 꼬였네요. 오늘 소장님과 넥타이 색깔이 같습니다. 네, 증시 상승을 좀 바라면서 색깔을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국 투자하신 분들 많으신데 CEC 어떤 시장 점검 시간으로 오늘 준비했는데요. 증시가 올라갈만 하면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갈만 하면 또 조정을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의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떤 중국의 실물 경기와 이 증시의 괴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당황스러운 것은 중국이 경제 성장률은 세계 최고인데 네. 어떻게 주가는 이제 이렇게 빠졌냐. 그래서 네. 1사분기 GDP가 18.3이 나왔어요. 네. 이건 미국이나 한국의 거의 3배 가까운 성장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작년 1사분기가 마이너스 6.3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거나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데 네. 이 주가는 보면 연초 이래로 전년 동기 대비 수치죠? 그렇죠. 예. 지금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 보면 어제 날짜로 대만 가건 지수가 연초 대비 17% 올랐고 프랑스 CAC 40 지수가 15%, 이 다우 지수가 14, 우리 코스피가 13, 네. S&P가 이제 13, 나스닥이 7% 갔는데 상해 지수는 마이너스 1%, 심천 지수는 마이너스 4%입니다. 상대적으로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왜 GDP하고 주식시장하고 괴리가 있냐는 것은 이제 내부적인 구조를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증시를 서방 세계는 경제 온도계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경기가 나쁘면 주가가 빠지고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중국은 이 증시가 실물 경제 온도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중국의 이 GDP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2%가 국유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실물 경제하고 증시가 괴리가 되는 이유를 이제 찾아보면요. 중국 경제 내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이 GDP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제 규모가 바로 국유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유 기업은 이게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GDP의 거의 62%에 가까운 국유 기업 중에서 상장이 된 게 절반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물 경제 변화를 증시가 바로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반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이 중국은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이나 금융자산의 규모로 보면 은행이 한 8, 기타 금융이 한 2 정도 되는 이런 굉장히 불균형적인 금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방 세계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이제 국가들의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 이제 GDP를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GDP의 100%에서 200%, 300% 이렇게 가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실물 경제하고의 이 밀접도가 굉장히 높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금융시장, 직접 금융시장이 발전이 늦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의 시가총액이 GDP의 한 70%에서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요인인데, 아직 후진국들의 경우의 특징은 정부가 입김이 굉장히 세죠, 영향력이. 근데 중국은 월등히 더 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정부 당국의 정책 의도나 또는 이제 정책에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아버리는 그런 세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통 서방 세계에서 보는 실물 경제하고 주가가 서로가 이제 일치되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순수한 민간의 경제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약간 왜곡 효과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주가가 전 세계에서 성장률은 가장 높은데 이게 주가 상승률은 가장 이제 나쁜 이유를 보면 여기 이제 정부의 입김이 깊이 들어갔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는 급하게
긴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립 서비스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1사분기 금융지표를 보면 부채 증가율이 작년 12월 달 대비해서 금년 1사분기가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금을 이제 실제로는 단속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의 바로 직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면 2020년 3월에는 이제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랬더니 이걸 막으려고 부채 비율이 뭐 순식간에 한 13% 정도씩 급증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6월, 9월, 12월에 계속적으로 이제 5%에서 한 뭐 10% 정도로 계속적으로 부채를 늘렸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 1사분기는 이제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줄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아직 경기가 확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채를 줄이는 것, 결국은 돈을 이제 회수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은 통화량이 지금 GDP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못해서 돈을 많이 풀어도 이게 잘 안 도는 거죠. 근데 이번 코로나19에 중국은 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게 이제 경기가 정상화됐을 때 자금이 정상적으로 회전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이제 대출금을 해소하는 이제 이런 조치를 취했고, 그게 이제 구정 이후에 3월, 4월 이제 이 시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전체적인 금융시장 자체에 어떻게 보면 부채 비율 낮추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증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보다는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최근 한 2년 동안 중국 증시에서 보면 블루칩들의 주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네. 마오타이, 뭐 이제 우량이의 무슨 이런 음식료주부터 시작을 해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우량주들의 주가가 한 2년 반 동안 굉장히 강하게 갔던 가장 큰 이유는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펀드멘탈이 좋은 주식을 사다가 보니까 중국 기관들도 이제 그런 주식들을 같이 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금년 1월 달, 2월 달에 지금 1월에 펀드 발매액이 5,600억 정도로, 이것은 뭐 역대로 두 번째로 많은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2월 달에도 뭐 3천억 이상의 돈들이 들어왔고. 네. 이때 저희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네. 이게 결국은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중국 정부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실물이 좋아지면 실물 쪽으로 돈이 가서 이것이 실물 경기 활성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주식 시장으로 몰리면 머니 게임이 되는 거죠. 자산 가격만 올려버리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을 조금 막으려고 이 3월, 4월에 이게 창구지도의 형식으로, 예를 들면 펀드 발매는 이제 예를 들면 홍콩으로 가는 펀드 발매하지 말라든지, 또는 이제 100억 위안 이상 되는 규모의 펀드는 발매하지 말라든지, 이런 이제 제한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1월 달에 5,600억, 2월 달에 3,100억 이랬던 펀드 신규 공모 규모가 4월에는 984억으로 1월 달에 거의 5분의 1, 뭐 2월 달에 3분의 1로 이게 줄어버리니까 네.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 추가적인 매수 여력을 없애버린. 네. 수급을 확 말려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가 나면서 이제 중국 기관들 입장에서는 최근 2년 반, 3년 사이에 뭐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들이 다 150%, 200%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눈치가 빠른 거죠. 네. 그래서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차익 실현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이 샀던 한 40-50개의 종목들이 이제 특정한 기관이 팔기 시작하니까 다른 데들도 경쟁적으로 같이 팔아버리는, 소위 말하는 기관 선호주들을 반대로 기관들이 차익 실현 때문에 서로 이제 매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 2년 반 동안에
중국 증시를 주도했던 이제 내수 우량주라든지 기술주들이 순식간에 폭락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이 당국 조치가 좀 과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당국이 어떤 버블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려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경기가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좋아지는, 18점 몇 %라고 하는 것은 기저효과가 있지만 이거 굉장히 높은 거죠. 두 자릿수 성장인데.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실물 경기로 갔다가 이게 풀어놓은 돈이 같이 움직이면서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중국은 너무 과하게 평가했던 것 아닌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방 세계,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거 보긴 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유연한 어떤 시장 메커니즘이 있다고 보면 중국은 아직 그런 자본 시장의 성장 속도가, 속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산 시장의 버블을 방조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이제 한 건데, 네.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의 입장에서는 악재죠. 그래서 뭐 과도한 자금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을 언젠가는 사고를 내게 되는데 네.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을 본다고 봤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을 확 눌러버리는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또 이제 그것은 이 중국의 자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루머에 민감하고 또 정부 입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팔아버리는 그 현상이 지금은 나타난 때가 거죠. 아니다라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강한 것 같네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국을 보면 금년도에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8대 핵심 정책이 있는데, 네.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 내수 확대 전략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 정책이 있고, 저탄소 녹색 경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생각보다가 내수 확대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세질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의 소비주들이 약했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은 5월 1일이 뭐 중국에서는 두 번째로 큰 이제 노동절 명절인데요. 이번에 인구 이동을 보면 2019년에 1억 9,500만, 이번에 2억 3천만 정도로 늘었어요. 그래서 네. 뭐 소비대 폭발이다, 분노의 소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1억 1,500에서 거의 배 가까이 늘었는데, 네. 문제는 실제로 돈을 썼냐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2021년에 그 여행 수입이 보면 1,132억 위안으로 2019년에 1,177억 위안보다 작았어요. 보복 소비라 하기는 좀 약하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코로나의 방역은 되지만 백신을 이걸 맞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네. 이제 자유롭게 나가서 뭐 하는 데는 좀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죠. 제한된 소비가 그렇죠.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도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네. 이게 소득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인당 소비를 한 걸 보면 2019년에 코로나 전에 603위안 정도를 썼는데 2020년에는 400위안대로 떨어졌고, 이번 2021년에는 490위안 정도.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경우보다도 한 100위안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아직도 중국이 코로나19가 안정화는 됐지만 소비를 이걸 정말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은 아니었다. 이제 거기에 정부가 조금 과도하게 액션을 한 네.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소매 유통시장 규모를 보면 2020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고, 2021년에 회복은 하지만 이것이 2019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네. 이제 리커버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정상 수준은 아직 아니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하고 조금 갖다 놓고 보면 후전강동 종목이 한 1,100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기관들이 주로 샀던 종목을 한국이 투자가들이 많이 샀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기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블루칩들이 뭐 이제 송당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1년 이상에는 사실은 실물 경기 회복보다는 돈의 힘으로 올라간 게 미국처럼 마찬가지인데, 이게 금년 들어서 이것이 실물 경제의 힘이 강해지다가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이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연초 1회로 5월 10일 기준으로 후전강통 종목 1,100 종목 중에서 주가 상승률을 보면
상위 204가 지금 19.9%,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지수로 보면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대만 가건 지수가 17% 올라갔는데, 후션강동 대상 종목 중에서 17% 수익률 난 걸 보면 233종목이 커트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처럼 13% 간 것이 298종목, 나스닥 정도 7% 간 종목이 400종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그 벤치마크를 상회한 종목들이 있었단 많다는 말씀이죠. 거죠.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것은 바로 상승률 탑 10을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고 그러면 소비재라든지 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런 주식은 없고요. 네. 화학, 철강, 히토류, 기계. 네. 요 업종들이 보면은 뭐 80%에서 120%를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주로 원자재 관련된.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철강 가격들을 그래프로 그려놨는데요. 2021년 들어서 지금 철강 가격이 폭등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경기가 회복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중환제 수요도 있고, 또 이제 기후 협약이나 ESG 관련되는 것 때문에 이 중국의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자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간 거죠. 그리고 전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습니다만은 BDI 지수와 관련되는 철광석도 놓고 보면 2020년 12월 때 984톤당 달러였던 이제 이 철광석 가격이 5월 달 기준으로 보면 1623달러로 뭐 거의 이제 60-70%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놓고 보면 이 중국은 경기가 회복하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소위 말하는 이제 꿈의 주식보다가는 이 법보다 주먹이라고 실제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이익을 이제 내는 업종, 이런 쪽으로 시장의 관심사가 확 돌아섰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철강인데, 네. 이 철강은 지금 탄소 제로, 아까 중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8번째 정책, 녹색 경제의 최대 수혜자가 아이러니하게 철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는데, 하나는 자료 띄워주세요. 하고 철강 석을 수입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 철강석의 수요 공급이 조금 차질이 생기겠다. 그럼 철강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가격 상승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발개위하고 이제 중국의 신시부, 우리 같으면 뭐 정보통신부 같은 데서 이 산자부 같은 데서 철강 업계가 6월 달부터 이제 대기오염 심한 데들은 생산량을 3분의 1을 줄여라, 이런 이제 오다 같이 내려온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 차질로 인한 단가 상승, 이게 같이 연계가 되면서 이제 철강업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CO2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이 탄소 제로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의 포인트는 살아남은 자의 축제를 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뭐 중국 경제는 이제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실물 경기가 확 나빠지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지만, 이것은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단계에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이제 선제 조치였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앞으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실적이 경기가 진짜 좋아지는 회사 쪽으로 이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의 이제는 기업들을 볼 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조금 이제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꿈보다는. 그렇죠. 네, 꿈이나 기대보다는. 그게 이제 왔고,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섹터, 요게 이제 뭔지를 이제 그거를 보고 포트폴리오도 그런 쪽으로 맞추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아마도 금년 7월 달에 중국이 창당 100주년 기념식 이런 행사가 있고, 또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정책들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도 주도주 변화는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눌려 있지만, 세이프 테이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전지대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공부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 블루칩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